안녕하세요. 니체의 권력의제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세서판 27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구서판을 타도하라는 아주 좀 과격하면서도 냉철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봅시다. 오 형제들이여, 이 말 또한 이해했는가?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인간 말종에 대해 말한 것도 이해라는 말이 뭐 이성적으로 뭐 이해하다 그런 뜻인데, 니체가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눴을 때, 그 니체가 말하는 인간 정신은 오히려 무의식 쪽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도 이제 온몸으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찰력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또 니체에게는 이해라는 말은 곧 인식이고, 인식이라는 것은 창조로까지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뜻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렵죠. 이해했는가?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해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주장들은 뭐 누구나 쉽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그걸 또 실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선한 자들의 어떤 해악, 미래를 망치고 미래를 갖다가 처단하는 그런 선한 자들에 대해 이런 주장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또 인간 말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선한 자들은 이제는 인간 말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인간 말종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말종이 무엇인가? 인간 말종, 초인이나 또는 그 높은 사람에 대한 그런 대립으로서 이제 인간 말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뭐 낙타 노예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문에서 본 것을 보면은 그 사랑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고 동경이 무엇인지 별이 무엇인지 인간 말종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사랑은 말은 하지만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철학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것이고, 창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죠. 뭔가를 열망하고 제대로 된 바른 것을 동경해야 되는데 나쁜 것을 동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철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 말종이고, 그것을 니체는 또 극단적으로 벼룩과 같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죠. 인간 말종은 이상도 없고 뭐 과거도 없고 오로지 현실 안주만 하는 그런 존재. 그때 행복을 안다고 하지만은, 행복을 찾아냈다 뭐 이렇게 행복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행복도 그냥 쾌락주의, 환락주의 이런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 인간 말종. 그 인간 말종이 현대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니체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인간이 알고 있는가,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인간 말종에 대해서 온 인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자들이 있는가, 요 이제 했죠. 26절에서 인간 선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인간 말종들이 미래를 망친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망치고, 미래뿐만 망치는 거 아니죠. 현재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 말종들이 뭐 대중에 한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말종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이라는 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기득권자들이 인간 말종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타도하라. 완전히 타도하라. 선하던 자들과 정의롭던 자들을 타도하라. 형제들 이 말 또한 이해했는가? 그러니까 타도한다는 거, 이제 요것도 또 이제 이 말을 이해했는가? 요것도 또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하다, 니체가 정의롭다, 요런 말, 사람을 타도하라고 했지만은 타도에 대해서 니체는 문명 전체, 체제 전체, 타도라는 말은 체제,
권력 뭐 그런 것을 타도하라 할 때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태도 말은 이렇게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자들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니체의 요 이제 타도 대상은 문명 전체 현대 문명 전체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라 그런 얘기죠. 대단히 과격한 그런 주장입니다. 니체의 근본 철학은 반문명주의, 문명에 대한 거부입니다. 문명. 그 문명을 지배하는 것들이 이제 선하다는 자들과 정의롭다는 자들이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자기들이 맨날 법과 도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람들도 다 선하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명 자체, 체제 자체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28절은 이제 요런 계속 이어서 내용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숫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내용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나를 피해 이제 이렇게 이제 타도하러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 이 말 사람들이 놀랐는가 이 말에 떨고 있는가 이제 떨고 있겠죠. 타도하러 이러면 뜰 사람들이 많겠죠. 오 형제들이 나 너에게 명하여 선하단 자와 선한 자의 석판을 부셔보라. 이제 석판을 부셔보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요 이제 타도하라는 게 바로 나오죠. 석판을 부셔보라. 옛날 석판, 수천 년을 지배해온 그 어떤 선하의 어떤 그런 석판을, 도덕 석판을 갖다가 부셔보라고 했거니와, 그럼으로써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새로운 배를 태워서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이라기보다도 니체는 이제 인류의 구원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절하를 했기 때문에 인류를 배에 태워서 이제 먼 바다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인류는 크나큰 경악과 크나큰 시야 그리고 크나큰 질병, 크나큰 구토가 크나큰 뱃물리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석판을 부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대항해를 이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인류는 크나큰 경악, 놀라움, 크나큰 경악과 크나큰 구토와 질병, 뱃물리 뭐 이제 이런 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전혀 다른 세계를 항해하는 것 자체가 또 위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위험이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병까지 이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큰 시야도 보인다. 다른 책은 또 전망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항해의 길을 새롭게 나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전망 속에서 또 희망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조금 해석의 다른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요 시야란 말은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변증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더라도 여기에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시야만큼은 전망 좋은 의미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한 자들을 너희를 잊지도 않은 해안과 거짓 해안으로 거짓 안전으로 해놓게 왔다. 이런 그 문명 자체가 인간을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 왔다는 것입니다. 뭐 해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안이라면 밑에 이제 땅 그런 좋은 의미의 그런 뜻인데 이제 그렇게 속여온 거죠. 말로는 좋은 안전이란 말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안전을 위하고 뭐 밑에 또 보호라는 말도 있지만 이 안전 보호를 한 게 아니고 니체는 이런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런 이름으로 순치를 한 거죠. 거세 순치, 늑대를 갖다가 개로 만들듯이 인간도 그렇게 나약하게 아주 그 왜소한 인간으로 무력한 인간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런 선하다고 하는 이런 문명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데 모든 것이 선하다는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만되고 왜곡되었다. 모든 것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요 문명이 그러니까 그 인간을 갖다 야생 동물을 갖다 그렇게 순치해서 가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어떤 생명을 말살한 거죠. 인간에 대해서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망쳐놨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그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런 얘기했죠. 국가는 선과 악이라는 말을 다 동원해서 거짓말을 해댄다. 국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거짓말이다. 국가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그가 훔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문명이 바로 그냥 문명이죠. 국가 단위에서 국가고 이제 또 세계 전체는 또 문명이고 그런 문명 국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기만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래서 니체 철학 또 모든 가치의 전도 이제 그렇게도 말하는데 뭐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병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인간이란 말이 인간이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을 땅을 찾아낸 자가 사람의 미래라는 땅도 찾아냈으니 너희들은 이제 항해자가 용감하게 끈기 있는 항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발견했다 이 말이죠. 니체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의 의미, 인간의 가치, 인간의 본질,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철학적으로 완전히 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이런 자부심인데, 근데 니체 이전에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뭐 헤겔, 칸트, 뭐 대단한 그런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니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아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체 이전에는 모든 것들을 이런 땅, 대지 이런 자연에 입각한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니고 신에 의한 신의 진리죠. 신에 의한 그런 진선미, 그런 도덕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해 왔고 또 인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에 어떤 기초한 그런 인간 이해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겔 같은 경우에서 대단한 철학자이긴 하지만은 헤겔은 어떤 그런 통일 국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 그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국수주의로 빠지고 이제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인간을 제대로 정확히 이제 그 파악할 수 없는데 니체 시대는 다행히도 니체는 이제 통일 국가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안목을 더 이제 보편사적으로 더 넓게 이렇게 안목을 잡고 이제 인간을 또 과학의 발전 뭐 이런 과학의 어떤 급성장 그런 거에 의해서 니체 시대에 비로소 인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그런 이해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니체 외에도 이제 니체 시대에 많은 경우 이제 인간의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철학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인간 이해, 인간 해석을 또는 규명을 정의를 내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이렇게 신대륙을 항해하듯이 그런 대항해를 펼쳐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형제들이여 때를 놓치지 말고 똑바로 다시 걷도록 하라. 똑바로 서서 걷는 법을 배우라. 바다에는 폭풍이 힘으로 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도움으로 몸을 가누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대항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런 구sep판을 갖다가 타도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요 이제 삶을 항해에 이제 비유하는 거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동안에는 걷지도 못했다는 거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는 이런 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지배를 받고 거짓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기만당하고 왜곡당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인간은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파행이라고요. 파행. 그러나 이제 니체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그렇게 걷는 법과 서는 법을 새롭게 이제 배워서 그런 폭풍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서고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겠죠. 소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풍에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각자들이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바다에는 폭풍이 휘몰아친다. 그러니까 대항해를 함에 있어서 이제 폭풍은 뭐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은 강건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다 이겨내야 되겠죠. 모든 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좋다. 좋다라고 이제 폭풍이 치지만 그래도 좋다. 새로운 항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다 가운데, 모든 해결책, 모든 길은 다 바다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진리는 바다에 있다. 그 항해 자체가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노예로 이렇게 노예로 기어 다니는 그런 삶을 살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다가 위험하긴 해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진선미가 다 바다에 있다. 새로운 항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노련한 너희의 노련한 뱃사람의 강담이요. 간담이 아니고 강담. 그러니까 담대함, 강한 담대함,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담대함. 그 뱃사람이라 하는데 요 이제 항해자 같은 말, 영어의 세일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조상의 나라가 무엇이란 말이냐? 우리의 키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라로 배를 몰고자 한다. 그곳을 향해 바다보다도 더 격렬하게 폭풍을 일으키며 우리의 위대한 동경을 휘몰아쳐 간다. 조상의 나라, 이제 미래를 위해 가는 거니까 조상의 나라는 과거는 잊어라. 먼저 그런 얘기죠. 과거 이런 낙타의 그런 시대, 그런 뭐 구습판이 지배하던 종교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은 그냥 잊으라는 거다. 물론 뭐 과거 역사에서도 배울 게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낙타하고 그리고 이제 초인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잊어도 된다. 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미래를 향해서만 초인 세상, 아이들 세상 미래를 향해서만 이제 배를 몰고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바다는 폭풍이 치니까 폭풍이 치면은 거기에 맞대응해서 폭풍을 일으키면서 폭풍을 같이 일으키는 게 불이 나면 산불이 나면 그에 맞불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끌 수 있듯이 이제 그런 폭풍이 치면 같이 폭풍을 치면서 격렬하게 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동경은 힘으로 쓴다. 야망, 위대한 동경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자 이 말이죠. 야망을 가지고. 29번은 요런 위험을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용감하고 끈기 있는 항해자가 되어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단해져라. 단단한 인간이더라. 단단해져야만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고 대항해를 무난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의 이제 최고의 덕목이 이제 단단함이라고 이제 요 말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용감, 끈기, 뭐 요가 유사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단함. 언젠가 아궁이 수치 다이아몬드에게 한 말이다. 우리는 가까운 친족 사이가 아닌가. 왜 그리도 물으지? 오 형제들이여, 나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 아닌가. 왜 그리도 물으며 그리고 고분고분하며 그리도 유순한가. 그러니까 요 이제 단단함을 이제 그 숯과 다이아몬드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독창적이죠. 그 숯이라고 하는 것과 다이아몬드는 그 뭐 성분은 탄소라고 하는 거 똑같은 성분은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인데 너무나도 이것도 다르죠. 숯은 이렇게 물에 터지고 고분고분하고 유순하고 양순한데 다이아몬드는 너무나도 이제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형제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 낙타와 사자도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또 다른 존재들이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역설, 이런 변정법이 이제 온 세계에 온 존재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잘 이제 분별해내야 되겠죠. 어찌하여 너희 가슴 속에는 그토록 많은 부인과 포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어찌하여 너희 눈길에는 그토록 작은 숙명만이 깃들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낙타, 숯과 다이아몬드 했을 때는 다이아몬드는 사자, 초인이고 낙타의 어떤 그런 노예적 그런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낙타의 그 가슴 속에는 많은 부정과 포기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과 포기.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초인에 대해서 성문에서 초인에 대해서 가르쳐도 그 말인들은 그것을 이제 초인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초연에 대한 거부, 권력 의지, 초연의 이제 본질이 권력 의지니까 권력 의지에 대한 거부, 부정. 그래서 이제 나약한 존재를 전락하고 마는 그런 것을 지금 질타하는 거죠. 왜 그렇게 포기하는가? 어찌하여 너희 눈길은 것도록 작은 숙명, 그러니까 운명, 작은 운명. 그러니까 요 니체는 이제 요 숙명이 아니고 운명. 숙명과 운명은 다른데,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그 자유, 개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들어갈 통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숙명이라고 하면 결정론자니까 여기는 뭐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작은 운명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큰 숙명이, 그리고 큰 숙명이 너희가 숙명이 되기를 마다하고 가차없는 자가 되기를 마다한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 성리하게 주시나. 요거는 이제 초인에 대한 겁니다. 이제 숙명, 큰 숙명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운명이 되기를 원하고 가차없이 행동한다고 그러면은 요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가차없다, 하드라고 그랬죠. 영어의 하드, 가차없다, 단단하다, 그건 영어의 하드이기 때문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가차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단단하며 찬란한 빛을 바라게 하지 않고 잘라내기를 마다한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 창조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인이 되고 하려면은 이렇게 단단한 찬란한 빛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가르고 잘라내는 그런 단호함, 잘라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낙타들은 이렇게 못하는 거죠. 낙타들은 운명도 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숙명제죠. 낙타는 숙명이 맞네요. 낙타는 숙명적으로 살아가죠. 그냥 체념적으로. 예,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이제 초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 이제 자른다, 잘라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낙타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죠. 낙타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잘라내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쇠도 자를 정도로 강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잘라내는데,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걸 보면은, 그 불교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다. 불교의 건강경의 그 도울 선생이 쓴 그 건강경 책을 보면은,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이아몬드경이라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건강경에는 그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잘라내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잘라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제 그런 무아의 어떤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단절하는, 속물적 자아와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그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니체가 이런 건강경까지는 본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건강경의 내용하고 이제 요 유사하죠.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다이아몬드는 모든 것을 아무리 어떤 그렇게 강한 쇠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자를 수가 있으니까 니체는 그걸 이미 알고 요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이제 초인의 비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엄격함,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낙타에게는 이런 거는 요원하죠. 그러니까 낙타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완전히 단절을 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창조하는 자는 이제 그 초인 낙타죠. 초인 사자에 해당되죠. 창조하는 자는 단단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자만이 이제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왜 단단한가?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대항해 그런 고행,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마치 밀랍에 눌러 찍듯 너희 손을 수천 년의 세월에 눌러 찍는 것을 더 없는 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단해진 게 수천 년의 세월을 이겨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자는 수천 년의 그런 어떤 서판, 수천 년의 그런 옛 서판, 수천을 지배온 그런 서판을 다 타도하고 부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엄청난 건 투쟁의 과정이고 또는 단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밀랍에 손을 찍듯이 그렇게 세월 위에다 세월을 찢누른 거죠. 세월을 압도하는, 수천 년의 세월을 압도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행복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동 청동에 써놓듯이 수천년서 또 수천년의 의지 위에 황동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황동보다 한층 더 고결하게 써놓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밀랍에 이제 그 찍는 거니까 요건 선명하게 이제 자기 자국을 내는 것이고, 이거는 또 이제 오래 가도록 이제 오래 새로운 서판을 쓰고 새로운 서판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수천 년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황동 청동에 이렇게 써놓는다는 공유라 써놓는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오래 가게 하고 선명하게 한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수천 년의 세월 의지 위에 새로운 서판을 쓰는 그런 의지를 더한다. 근데 요 고결한 것만이 이제 실로 또 대단하다. 고결한 것도 이제 초인의 어떤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고결한 것도 단단한 거 창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고결한 지배자, 그런 낙타 같은 그런 천박한 그런 것이 아닌, 그래서 요 이제 단단하다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엄격하다, 냉철하다 이제 그런 의미. 우리말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 단단하다, 가차없이 뭐 이렇게 지금 번역했는데, 그 얘도 영어의 하드에는 뜻이 엄청나게 많죠. 뭐 냉철하다, 철저하다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뭐 서구권의 언어가 이제 이런 다의적이니까 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런 뜻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뭐 통일성을 위해서 여기서는 단단하다 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 의미로, 그러니까 초인의 그 덕성은 하나로만 그렇게 딱 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르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초인은 냉철하고 단단한 어떤 그런 싸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력이 강한 그런 것을 이제 특징으로 이제 한다고 봅니다. 이 새로운 서판 오 형제들여, 그것을 난 너희 머리 위에 내거는 바이다. 오직 단단해지라. 그 이제 27절, 이제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이제 요렇게 이제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요 이제 의지죠. 의지에 의해서 오 나의 의지여, 단단해진 의지여, 단단한 온갖 공공의 전환이여, 여기서 이제 위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 나의 필연이여, 나를 온갖 하찮은 승리로부터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강력한 단단한 어떤 그런 초인의 그 의지에는 요런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공공의 전환, 필연 뭐 요런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전환 뭐 요런 말 좀 어려운데, 어떤 공공을 뭐 극복했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이제 공공이라는 말이 영어로 치면 결핍, 원터라고 하는 것은 또 욕망하다, 그런 원하다, 욕망하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전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단한 초인적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속물적인 욕망들은 또 다 그런 것은 물리쳐야 되고 다 전환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중의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전환. 공공을 전환하지 못하면 결핍, 그런 것들을 전환하지 못하면 욕망을 전환하지 못하면 단단한 의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필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연, 운명,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다,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의 의지는 권력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의지는 나의 어떤 이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작은 승리다, 하찮은 승리, 작은 승리로부터 이제 작은 승리에 안주할 수 있으니까 작은 승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것을 안주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이죠. 숙명 아니고 운명. 내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내 영혼의 섭리여, 내 안에 있는 자여, 또 같은 거죠. 나의 의지에 이제 영혼의 섭리고, 나 안에 있는 자여, 내 위에 있는 자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력 의지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있지만 내 밖에도, 내 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이런 거는 나의 의지 밖이니까 내 의지 위에 있는 자여, 위대한 숙명 하나를 위해 나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또 이제 숙명, 위대한 목적, 그런 것을 위해서 나를 지켜달라. 아껴달라. 그러니까 뭐 아껴달라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도 내 의지고, 내 몸도 내 몸이니까 내가 나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모두에게도 또 요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껴달라. 그러니까 니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든 것을 퍼주는 그런 사람인데, 아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여유가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에너지를 좀 전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의지여, 너의 궁극적인 것을 위해 너의 궁극적인 위대함을 아끼도록 하라. 너의 승리 속에서 가차없기를, 그 누가 자신의 승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승리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주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또, 어두워지지 않았던가, 비틀거리며 승리를 취하여 바로 서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승리라도 사람들은 그 승리에 취해서, 또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뭐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체는 많은 승리, 지금 이 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3부를 니체는 원래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정리를 하는 이런 지금 입장에서 되돌아봤을 때 이제 그런 자연 승리에 도취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승리가 연속적인 승리를 맛보면 거기에 이제 도취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뭐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안주해버리면은, 도취돼버리면은 들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니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차없기를. 그러니까 위대한 궁극적인 것이 이제 완전한 조인 세상을 이룩하는 거, 그런 거죠. 궁극적인 어떤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위대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이제 또 하나 이걸 아끼도록 하는 요것은 이제 영혼회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영혼회귀 사상을 중시하지만 그것을 대단히 아낍니다. 지금까지 요 3부까지도 지금 요 장이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최종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영혼회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그만큼 그 영혼회귀 사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다음 제 장에서는 나오기는 합니다. 언젠가 위대한 정오를 맞이하여 나 준비되어 있기를, 그리고 성숙해 있기를, 장렬한 황동처럼 번개를 머금은 구름과 부풀어 오른 저가슴처럼 나 준비되어 있기를, 그리고 성숙했기를. 그리고 좀 절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한데 뭐 이제 책이 이제 자라투도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책 중에서도 가장 한 12권 책이 있는데 뭐 유작까지 하면 한 20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책인데 이 때문에 뭐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또 요 장이 또 좀 어렵습니다. 좀 종합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한 80%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니까 그 이해를 다 못한다 해서 뭐 실망할 건 없겠습니다. 요게는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뭐 황동, 번개, 뭐 가슴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위대한 정오는 이제 위대한 승리죠. 위대한 그 승리를 맞이하여 이제 좀 겸손하게 니체는 겸손하게 지금 아직도 준비 중이다. 아직도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준비를 요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숙해 있기를, 준비해 있기를, 사실 니체는 다 이미 성숙했고 다 됐지만은 독자를 위해서도 이제 또 그거를 그렇게 다 완료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니체는 요 책을 내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너무나도 이제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도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 준비 중이다. 위대한 승리를 아직 맞이하지 못했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 그렇지만 더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부풀어오는 젖가슴, 충만하게 부풀어오는 거의 뭐 출산 직전이죠. 이런 게 부풀어오는 젖가슴. 그리고 번개를 먹으면 구름. 번개를 먹으면 구름은 이제 번개는 조인이기 때문에 거의 뭐 조인 세상에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뭐 장렬한 황동, 정동도 이제 단단하고 뭐 화려하니까 불타는 정동 뭐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제 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